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결승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박정환 선수가 모양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고요. 네, 일단은 받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쪽을 붙이거나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이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적극적인 수법보다는 우선 좀 안정적으로 모양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두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데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네. 백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군요.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 수는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네. 좀 끊어서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싸우면 약간 불리한 싸움이더라도 승산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하지만 백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싸움도 구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김지덕 선수가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군요. 네. 이렇게 둘 거였다면 지금 이 수로는 미는 수가 낫고요. 네. 그럼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교환이 돼 있었더라면 뭔가 이 수로는 먼저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김지석 선수도 무언가 해야 된다고 깨닫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작전의 일관성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쪽에 백이 돌이 오면 올수록 네. 그러니까 변화의 여지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자, 모양이 결정이 될수록 그리고 모양이 좁혀질수록 그 형태에서 무언가 좀 만들어가기는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큰 바꿔치기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실리를 내주고 이 많은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여기를 살려야지만 그 좋은 그림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흙으로서 좀 괴로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바꿔치기의 흙의 장점은 이 두터움이었었는데 두터움의 가치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실전 하변에서 백이 벌리고 그리고 꼬부린 자리도 두터웠고요. 이런 백의 자리가 흙의 세력을 견제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작전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하지만 아직 중앙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에서라도 뭐 이런 자리를 뺏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네. 이제 여기까지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그래도 꽤 큰 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발 더 욕심을 부려서 이 반대쪽 나를자로 육선으로 이렇게 나를자 햅말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까요? 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집이 나는 것은 여기가 터져 있고요. 네. 또 이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아, 뭐 많은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머리를 내밀고 있는 이 상대방의 돌 때문에 반대쪽으로는 키워가기가 어렵겠군요. 네, 지금은 뭐 역시 이쪽으로 먼저 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좀 여의치는 않거든요. 지금의 한 수가 김지덕 선수가 어떤 작전을 할지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두텁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행마를 좀 빨리빨리 하면서 중앙을 경영하는 바둑을 좀 구상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앞서 우변을 벌린 수도 그렇고요. 한 칸으로 단단하게 연결을 한 수도 그렇고요. 지금 호구도 굉장히 이 두터움을 중시하는 바둑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지덕 선수의 생각은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게 되면 이런 자리가 선수입니다. 네, 이제 여기를 먼저 두더라도 이런 데가 다 선수면 결국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이 수로서 김지석 선수의 의도가 약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내어주더라도 네. 이제 이쪽으로 키우겠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아, 방향을 바꿔가는군요. 네. 그렇네요. 백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자리를 오히려 흑이 호구를 치면서 그 머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 반대측에서도 흑이 모양을 크게 키워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박종원 선수가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5선으로 어깨를 짚어가면서 모양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감한 수가 나왔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흑의 진영에 풍덩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김지석 선수는 이거 요소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받아줄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역시 이런 데를 두면서요. 네. 결국 흑이 좋은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박정환 선수의 도발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흑의 형태에서 어깨를 짚었기 때문에 삭감인 척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 흑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사실상 흑의 진영에 삭감이 아니라 침입을 했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가 원하던 접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갈라갈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갈라가야 돼요. 차단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아, 네. 이제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네. 어차피 많은 집이 안 나거든요. 네. 아,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박정원 선수의 생각은 네. 결국 흑은 손해를 보면서 둬야 되고 네. 절대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두는 것 자체가 흑은 네. 공배고요. 백은 다 타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타개에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흘러가는 진행을 봤을 때 흑은 손해를 봐야 되고 네. 백은 타개만 잘한다면 거의 이 장면에서 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또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담은 좀 있겠습니다.
받아주네요. 한 템포 쉬어갑니다. 이수는 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라가면 이렇게나 이렇게 갈라가면 네. 역시 이 자체가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뒀을 때 흙은 계속 공배만을 둘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커진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 돌을 잡을 수밖에 없겠어요. 뭐 아무래도 큰 타격을 줘야지만 네. 뭐 승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부담되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선 연결을 해 두었고요. 그래도 뭐 이런 교환들은 네. 백쪽에서 무조건 득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런 데를 하더라도 꽤 기분이 나빠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한 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잡더라도 네. 또 이쪽이 듣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환은 100으로서는 손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우선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을 봤다고 봐야겠네요. 네, 다 교환을 합니다. 끝내기의 자리고요. 판이 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김지석 선수가 이 뭔가 변화를 만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집이 나는 방향으로 가면 네. 뭐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난한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빠지는 것이 정수고요.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한 집 이상 무조건 득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네. 이제 나중에 단수를 쳤을 때 아무것도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찌르게 되면 뭐 손을 뺄 수 있고요.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막더라도 여기는 10집.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있고 이제 역선수로 이렇게 먼저 두더라도 11집이에요. 그러니까 역선수 한 수를 더 두고 한 집밖에 이득이 아닌 겁니다. 그렇네요. 우변에서 두 번째 접전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김지석 선수가 무난하게 받아두면서 우선 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변화가 나온 이후에 뭐 생각보다는 좀 잠잠하게 두고 있고요. 네. 뭐 형세를 분명 좋다고 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바둑의 마지막 포인트는 중앙이 되겠죠? 네. 뭐 이제는 백이 이렇게 두면 이건 반드시 싸워야 되고요. 네.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뒀을 때 얼만큼 집을 만들어야 승산이 있을지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승부수가 지금 나오네요. 지금 좌상귀는 흙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는 잡히죠. 네, 잡힙니다. 바로 수상전으로 지금 잡히네요. 네, 이거는 20집 이상 포기하고요. 네. 뭐 중앙의 승부를 보겠다. 자, 천천히 두어가는 듯 했으나 김지석 선수가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좌상귀를 서로 두지 않고요. 박정원 선수도 우선 젖혀 이어서 정리를 하려는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수는 네. 좌상귀보다 큰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훨씬 크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데가 들으면 이제 나중에 이런 활용들이 되거든요. 뭐 집으로 여기보다 크진 않습니다. 네. 그 활용의 가치, 집 이상의 자리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젖혀두고 좌상귀를 포획합니다. 근데 여기를 두기 위한 수법이었고요. 뭐 이제는 네.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쪽을 가서 이 많은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를 둬서요.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뭐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훨씬 더 큰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최대한 넓힐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두면 아마 나갈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서 네. 뭔가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중앙을 키우는 작전, 이렇게 분산시키는 작전. 근데 이 두 가지 작전이 아예 다른 작전이라서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집으로 20집 이상 또 손해를 봐서요. 네. 이제는 계속해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김지석 선수의 다음 수. 자, 우선 교환을 하고요. 지금 아래쪽 나를자로 한쪽 면은 막은 상태잖아요. 네. 이 위쪽으로 눈목자로 두어가서 이 양쪽을 막아간다면 큰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쪽을 두고 이쪽까지요. 네. 뭐 이렇게 두 수를 둘 수 있으면 좋긴 한데요. 이제 뭐 백도 여참 이렇게 두고 뭐 이쪽으로 올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 아래쪽 두 칸이 아니라 눈목자로 두어가는 것은 더 작나요? 네, 그 자리보다 네. 이 위로 눈목자로. 이쪽으로요. 네, 방향을 바꾸어 간다면 이거는 어떨까요? 좀 작나요? 일단 이쪽으로 두면 네. 굉장히 많이 좁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좁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단하더라도 20집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여기 잡힌 거 자체로 득이 없고 네. 또 여기 두텀 쌓인 것만큼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백에게 야금야금 당하면 생각보다 큰 집이 나지 않네요. 지금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중앙보다는 이 중앙 전체를 키워가는 작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한 크게 지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면 싸우고요. 이런 식으로 두면서 네. 최대한 크게 키워야지만 승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기사가 한 수씩 두면서 약간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것은 고민일까요? 신경전일까요?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 교환 자체는 무조건 득이다 이런 뜻이고요. 네. 이제 김지석 선수가 지금 이 교환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교환이 되면 다음에 들어가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교환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도 뭐 확실히 우세하다고 판단을 한다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정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판을 정리시키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이건 정확한 형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을 가면서 약간이라도 변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냥 무난하게 갔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안전하게 두네요. 네, 이것으로 우세하다. 네. 박정원 선수가 사실 워낙 이 형세 판단에 능하기 때문에 네. 박정원 선수가 이런 식으로 두면 정말 무섭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좌상기를 젖힌 것이 흙을 잡으려고 젖힌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내기 차원에서 둔 것이었군요.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는 네. 원래 바로 막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여기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바로 맞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아니니까요. 네, 이 교환 자체는 한 집 정도 이득입니다. 네. 이 한 집에 또 마음이 바뀌었나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네. 먹고 뭐 이쪽을 두거나 여기를 있는 계산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 계산만 하면 됩니다. 네. 여기를 하고 뭐 이런 계산을 했을 때 네. 확실한 우세가 그려졌기 때문에 네. 굳이 변화를 만들어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계산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형세 판단이 있어야지만 지금 여기를 둘 수 있습니다. 한 점을 잡았는데요. 이 수로 인해서 지금 우하귀에서 뒷맛이 있을까요? 여기가 선수면 알기 쉽게 수가 나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만 두더라도 네. 수가 납니다. 아마 이거는 뒤로 물러날 텐데요.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다음에 들어갔을 때 후퇴를 하는 거군요. 이제 이렇게 버티면서 여기를 또 버틸 수는 있긴 있어요. 네.
일단은 여기 잡을 겁니다. 워낙 커서요. 네. 네. 좌상귀는 100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를 먹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음 당하면 네. 일단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분리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변화를 만들거나 네. 여기가 좀 튼튼해야지만 좀 더 많은 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거나 이쪽으로 안 받으면 이쪽을 크게 만들거나요. 좌상귀 손해를 감수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김지석 선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김지석 선수의 반격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결승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각조 1위를 차지한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결승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변화 속에서 이 흑백 서로 몇 번의 선택이 바뀌었고요. 자, 김지석 선수는 좌상귀를 내어주고 이 중앙에서 큰 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한 선수 둘 때마다 약간씩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박정원 선수는 최대한 변화를 안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도를 그리고 있고, 네. 김지석 선수는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겠다고 변화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맛보기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두면, 그러니까 이쪽은 집을 내어주고 결국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이쪽으로 두면 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집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없고요.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네. 한쪽은 꽤 많이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이한수로 인해 좀 많은 집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는데 네. 다음에 여기를 먹었을 때 또한 10집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의 부가 수입 자리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편이 조금 나을까요?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네. 여기를 들고 결국 중앙은 집이 안 나죠. 네. 중앙은 포기를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아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흑도 이곳에서의 모양은 좀 포기를 하고 이 좌중앙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늦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앙 쪽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세수가 온 것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 3번의 타이밍을 놓쳤군요. 자, 결국 중앙이 포인트가 되고 중앙에서 승부를 걸어갈 바둑이었다면은 이 모양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네, 조금 시기를 앞당겼다면 더욱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그 타이밍을 좀 잃었기 때문에 네. 뭐 점점 더 판이 정리가 되고 있고 이 박정원 선수의 우세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정도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초조한 쪽은 흑인데요. 네, 여길 두고요.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중앙도 집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무난하게 보면 뭐 중앙을 여기를 뒀기 때문에 젖혀야 된다고 봤을 때요. 이렇게나 이렇게 둬서 이젠 수가 안 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집이 나더라도 또 이 정도는 견제가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뭐 백쪽으로 좀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래서 중앙집 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군요. 뭐 양쪽으로 자꾸 당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했을 때보다 계속 줄어들면서 이 상대 집은 약간이라도 늘거든요. 그래서 이 형세 판단이 어렵고 이 중앙집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 어려운 숙제가 김지석 선수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어렵게 잡은 결승 진출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임하고 있을까요? 정원 선수도 사실 최근에 우승을 맛본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타이런 국가대표 이 리그를 시작으로 좀 분위기 반전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가 올 초에 커제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하세배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 이후에 펼쳐졌던 LG배 신진서 선수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최고기사 결정전에서도 신진서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뭐 패배할 수는 있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 완봉패를 당했다는 점이 네.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네.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정환 선수도 뭐 이런 경험은 처음 있지 않을까요? 뭐 박정환 선수가 사실 완봉승한 경험은 많을 텐데요. 네. 이렇게 진 경험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긴 했지만 결국엔 신진서 선수가 이 모든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 신진서 선수의 내용이 좋았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무서운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진서 선수가 1월부터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 전에는 박정환 선수가 1위 자리를 정말 막강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일단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네. 그 전부터 꽤 오랫동안 그 3위권 내에 있었거든요. 네. 뭐 10년간 3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과연 이 박정환 선수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대단한 기록을 올렸는데
그런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 영봉패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 박정환 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믿기기 힘든 그런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분명히 다시 또 결승전 펼쳐질 텐데요. 네. 그때 박정원 선수의 그 어떤 모습 보일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현재 박정환 선수는 용성전 4강에 진출해 있고요. LG배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LG배에서는 이치리키류 그리고 형제 대결이었죠. 홍기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이 다음 대결 중국의 양딩신 선수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양딩신 선수와의 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재 바둑 내용으로 봤을 때 신진수 선수, 이 커제 선수, 박정원 선수, 또 양딩신 선수를 꼽는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네 명을 가장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사들이 세계 대회에서 보여주는 이 성적 외에도 또 내용을 보면서 그 기사들의 기보를 연구하면서 기사들끼리 판단하는 또 평가 내리는 기준이 또 다르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도 많이 겨뤄보고 네. 평소의 기보, 실제 대국 네.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는 이 네 명이 가장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커제 선수가 가장 까다롭긴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승부를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워낙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면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번 LG배에는 중국 기사 2명의 선수가 진출해 있고요. 자, 나머지 6자리는 우리 한국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판의 대국은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되었고요. 신민준, 이태현의 대결, 변상일, 강동윤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커제 선수는 원성진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요. 자, 박정환 선수는 양딩신 선수와 8강 대진이 완성이 되었는데 상대 전적에서는 3대2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8강에 정말 오랜만에 6명이 진출했는데요. 네.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신진서 선수의 탈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기 형제 대결을 펼쳤던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 전기 우승자인 신진서 선수가 아쉽게 커제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는데요. 자, 준우승자 박정환 선수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 기대를 박정환 선수에게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든든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LG배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정말 안 나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네. 이 중앙도 그렇고요. 네, 점점 더 변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중앙은 광활한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정말 보이는 만큼 이만큼 집이 나겠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또 실상 봐두고 두다 보면 어느덧 다 견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앙의 좀 단점인데요. 네. 길을 보시면 네. 양쪽만 막으면 되거든요. 네. 이 변도 그렇고요. 근데 네. 중앙은 정말 이 네 군데를 다 막아야 됩니다. 그만큼 네. 집을 지키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바둑 입문책을 보면은 똑같이 9집을 만드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귀는 두 면을 막아야 되니까 돌 6개만 필요하고요. 변은 9개, 네. 중앙 12개 필요합니다. 이게 입문 때 배우는 기본 돌의 효율성의 이론인데요. 자,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중앙이 이렇게 어렵군요. 계속해서 지금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 네.
역시 박정원 선수가 단단합니다. 승기를 잡으니까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두면서 이 승기를 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변화는 좀 이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그래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백이 뭐 나쁘진 않을 텐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버티게 되면 그냥 날일자를 가는 것은 일단 패가 나거든요. 이렇게 두면서 네.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전부 다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요. 아, 뭐 이러면서 변화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백도 좀 떨리겠는데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8, 10, 20, 30집, 40집. 지금 흙은 약간 두터움을 쳐줬을 때 한 65. 10, 20, 26, 30. 백집은 좀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 하더라도 네. 뭐 65는 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좀 어려워지긴 했네요. 반상 최대의 자리 들어갑니다.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네. 물러나도 충분합니다. 이게 제일 깔끔한 선택이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뒤로 물러납니다. 역시 박정환 선수가 왜 무결점의 바둑인지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자, 우선 이득의 자리를 확보해 놓고 중앙으로 향합니다. 이곳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실수를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 바둑은 실수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정확한 계산력이 바탕이 된 선택이었는데요. 이것도 정확하네요. 이수가 네. 이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길 두고요. 네. 여길 붙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맛보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나고요. 네. 뒤로만 둔다면 사실 이건 별거 없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젖히는 수가 있었네요. 끊는 건 마찬가지로 맛보기고요. 네,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가 잡히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것은 양쪽이 맛보기입니다. 네, 지금 정확한 수순이네요. 네. 그 흙에 붙이는 수를 방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흙도 지금 갈 기회가 있었던 건가요?
아마 이렇게 찌르면요. 네. 그때 여기 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지덕 선수가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고 있고요. 이 자리만 올 수 있으면 그래도 많은 집이 늘어나거든요. 네. 지금 선수를 뽑기 위한 작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각보다는 좀 기분 나쁜 곳이 있었네요. 네. 자, 상대방의 노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흔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백이 두는 순간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석 선수도 바쁘게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선수를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면 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두면서 타격을 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렇게 두고 네. 여기만 두더라도 이거는 뒤로 막았을 때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네. 여기 반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일단 여기만 잡을 수 있으면 그래도 이 편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막아갔고요. 두 가지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위로 끊어서 중앙을 차지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로 차단하는 방법. 아래로 차단을 하게 된다면 한 점이 잡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가 보통으로 보여지는데 분명히 득점을 했지만 뭔가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도 사실 굉장히 큰 자리로 올 수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김지덕 선수는 이것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연결을 방해해 놓고요. 근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기 나가는 수가 또 생겨서요. 네. 오히려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위쪽으로 빈상과 교환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요? 네. 이걸 돼 있더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약점이 많이 남아 있군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정리를 하고 중앙을 차지하는 변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막는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득점은 한 것 같거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스물, 서른, 마흔. 흑은 정말 많이 쳐줘야지만 80. 두 개 합쳐도 50집이고요. 60, 70. 아, 이것도 뭐 100은 80집은 나네요. 네. 이것도 안 됩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차이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중앙에서 꽤 큰 집이 형성이 됐는데, 백도 이 군데군데에서 집이 불어났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꽤 득을 보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수로 득점을 좀 하고 지금 이 자리가 워낙 크잖아요. 네. 지금 반상 최대가 100한테에 오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차이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그려지는데 막상 형세 판단을 해보면은 그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만큼 박정환 선수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박정환 선수의 이 후반 능력, 이 형세 판단 능력은 뭐 정말 뛰어나다 이런 느낌 들고요. 네. 뭐 우세를 잡았을 때 쉽게 역전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계산을 해보면 뭐 약간은 줄어들더라도 형세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박정환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좀 중반, 초중반의 승부를 좀 걸어가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한번 우세를 뺏기니까 좀처럼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참 그 이초일류 기사간의 대국은 이 빈틈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풍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신진서 선수도 뭐 인터뷰에서 그랬듯이 이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이 장기전을 가면 이 좋지 않다. 초반에 밀리면 쉽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네.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깝깝한 상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신진서 선수나 또 박정환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주도권을 뺏기면 네. 이 초일류 간의 대결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아가면서 그 모양을 정리해 갔고요. 차라리 이 편이 더 낫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뺏기면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 뻔한 수순을 피했습니다. 자, 다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김지석 선수. 과연 이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결승전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마지막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좀처럼 이 끝내기에서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벌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붙여서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이 조금 더 이득인가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백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여기를 안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를 방비했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여기를 두고 지금 여기에 약점을 약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면 이건 무조건 승부를 걸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버티는 수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흑은 중앙은 중앙대로 버티면서 또 귀를 상대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을 버텨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쪽이 사실 손실이 좀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네. 자, 역시 그 선택을 하죠.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갑니다. 귀를 버티면서 중앙을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여기도 쓸 때 꽤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뒷맛이 있는 건가요? 막으면요? 이제 여기가 잡히는 것만 없다면 뭐 이런 수들이 있긴 있는데요. 아, 네. 여기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음, 잘 안 되겠네요. 네. 자, 중앙을 견제를 해 가는데 입구자로 두어 갔습니다. 저 정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것도 뭐 붙여서 전부 다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또 여기까지는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 네. 일단 흙이 굉장히 잘 되긴 했거든요. 네. 15, 25, 26, 36, 47집이 났습니다. 50, 56, 66, 74. 지금 여기는 10, 20, 26, 30, 40집, 48, 70집, 여기까지 71. 이거 잡는 것을 없다고 봤을 때 일단 많이 따라오긴 했거든요. 네. 뭐 100이 약간이라도 우세해 보이지만 뭔가 여기 전부 다 나게 되면 뭐 그래도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 격차를 좁히고 있는 김지석 선수입니다. 지금 승부를 걸어가네요. 네. 더 좋은 수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요. 네. 지금 여기를 단수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때리게 되고 네. 지금 이렇게 두면서 뭐 김지석 선수는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둬서는 뚫리니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두고 뭐 이 승부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잡으면 역전이고요. 뭐 반대로 살면 뭐 이거는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박정원 선수도 승부를 걸어가나요? 뭐 지금 여기 네. 뒀을 때 흑의 응수가 없지 않느냐. 아, 뭐 늘면 네.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연결이 준비되어 있고요. 흑의 구슬을 방비하면은 이 반대쪽에 응원군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네. 뭐 이 수가 되면 네. 끝입니다. 자, 승부가 20수 안에 결정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전부 다 집을 만들어줬을 때 생각보다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의 선택을 하는데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액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백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행을 했고요. 네. 자, 확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박정원 선수도 아무리 우세하더라도 네. 뭐 보이는 것을 마다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참 빈틈없이 단단하게 모양을 정리했었는데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두어 갑니다. 네, 좀 곤란하긴 하네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이때 아예 응수가 없습니다. 이 반대쪽에 백의 진영이 너무 가까울까요? 이렇게 오더라도 네. 지금 응군이 너무 가깝게 있거든요. 네.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묵묵히 추격을 하고 있었던 김지석 선수의 사기를 꺾어놓는 한 수가 될 것 같은데요. 박정원 선수가 왜 무결점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한 판이네요. 네. 크게 무리한 것도 없었고 네. 뭐 그렇다고 강력하게 둔 것도 사실 없었는데요. 뭐 승부는 일방적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네. 끊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끝인 것이요. 제가 이 집을 47집 봤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10, 21, 27. 뭐 먹었다고 하더라도 35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기까지만 보면 32인데요. 네. 그러면 뭐 15집이 줄었거든요. 네, 박정원 선수가 이 승부를 걸어가면서 네. 오히려 격차를 벌렸습니다. 박정원 선수 리그전에서 이 운이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최고기사 결정전에서도 이 박영훈 선수가 이 마지막 대국을 승리를 거두면서 박정원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타이잼 리그에서도 네. 마지막 신민준 선수가 이 패배를 하는 바람에 네. 결승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그 신민준 선수는 이 변화의 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이겼으면은 1위 확정, 지더라도 원성진 선수가 패했더라면 2위로 또 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네. 뭐 본인도 패배를 했고요. 뭐 다른 선수들이 다 이기면서 네. 순위 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행운을 박정환 선수가 가져갔고요. 또 강동윤 선수가 박정환 선수와도 굉장히 친하고 신민준 선수와도 굉장히 친합니다. 하지만 박정환 선수에게 뭐 좋은 선물을 뭐 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우승으로 좀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신민준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이 있었던 날 방송이 끝나고 집에서 이 남편이 박정상 구단이 다음날 약속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조인선 프로와 강동윤 프로가 확정된 가운데 박정환 선수가 미정이래요.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오늘 우대권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해 보겠다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죠.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가 말하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라고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참석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네. 두 선수가 그 그만큼 정도로 굉장히 친하고요. 친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결승전을 준비를 했겠죠. 강동윤 선수가 뭐 정말 좋은 선물을 사실 줬고요. 네. 박정환 선수가 신신 선수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반전할 것이 필요했잖아요. 그것이 우승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그 강동윤 선수가 그 예전부터 약간 악동의 이미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바둑판 앞에서는 승부사의 모습 또 끈질긴 모습 보여주지만 이렇게 이 사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또 좀 말도 또 귀엽게 해요. 우대권을 획득했다고. 강동윤 선수가 네. 사실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큰 웃음을 줍니다. 네. 오늘 이 박정환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 네. 뭐 강동윤 선수의 공도 어느 정도 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못했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나요? 그때 우대권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또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노림인가요? 지금 이렇게 둔 수가 지금 여기를 그냥 두면요.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패가 아니거든요. 네. 뭐 이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환이 되면 다시 패가 되거든요. 이거 좀 큰 패인데요. 지금 이 수가 욕심이었다. 정확한 수읽기네요. 그냥 붙였으면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이 수를 실수로 만들었습니다. 네. 좋은 수네요. 일단 그래도 꽤 큰 득점이긴 한데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패를 버틸 수는 없고요. 정말 큰 득점이긴 한데 네. 지금 여기서 워낙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계산을 했을 때는 중앙에서 15집 가까이 손해를 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흑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을까요? 한 13집 정도 이득을 봤고요. 네. 여기서 한 4집 정도 손해이기 때문에요. 9집. 10집에서 9집 정도 득점을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긴 했군요. 중앙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10집, 네. 20, 30, 33. 이렇게 먹으면 40집이고요. 18, 50, 52,
지금 여기서 손해를 안 보고 득점을 했으면 네. 상당히 좀 좋은 득점이 됐을 텐데요. 아, 그러니까 여기 득점보다 여기 네. 손해가 좀 더 크긴 했습니다. 서로 한 차례씩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 백의 득점이 더 컸고요. 정말 미세한 그 찰나를 역시 김지덕 선수가 부분 수익기가 왜 강한지 보여줬고요. 네. 박정원 선수가 오늘 대국의 첫 번째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 중앙 계산을 했을 때는 석점이 잡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요? 네, 잡혀 있다고 봤는데요. 지금 여기를 두면서 네. 다시 한번 승부를 보네요.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안 잡힌다는 겁니다. 자, 이 아래쪽에서는 약간의 느슨함을 보였다면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정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험한 작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수익기로 승부를 걸어갑니다. 여기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확실한 수익기를 해서 만회하겠다는 거고요. 네. 여기가 살아가면 경모 차이는 다시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석점까지 진출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중앙에서 백의 득점은 더 커지겠는데요. 여기가 전부 사라졌잖아요. 네. 맨 처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한 것과 여기 한 것은 백이 꽤 이득이에요. 네. 그렇다면 좀 다른 곳에서 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집 전부 다 없어졌고 이쪽도 집이 안 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요. 여기 때리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백보다 행마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약점이 남아 있군요. 역시 여기에 응원군들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주편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늘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사실 꽤 큰 실수를 하긴 했는데요. 네. 참 실력이 강한 사람은 좀 네.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수는 네. 상황상 실수를 해도 좀 괜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승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역시 중앙을 잡지 못하면 이봐도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 수익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 연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좋은 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뭐 주위 환경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부분전 수익기 김지석 선수 굉장히 정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도 숨어있는 맥점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 쉽지는 않습니다. 다실자로 간다면 여기 붙여서요. 지금 여기 차단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알기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위험하고요.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수가 네. 뭐 묘수가 돼야 됩니다. 꼭 중앙에 5점을 잡지 않더라도 압박을 하면서 중앙에서 큰 집을 형성한다면은 이건 그래도 좀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뭐 이만큼만 날 수 있으면 네. 거의 10집 이상 늘어났거든요. 거의 잡은 거랑 다름없어요. 네. 뒤로 물러나고요. 이 양쪽을 연계해서 차단하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당장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여기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찔렀을 때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무너지네요. 막 이렇게 두면 네. 물론 득점은 했지만 네. 뭐 이 정도로는 약간 좀 모자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백도 불어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를 또 백이 잡기 때문에 네. 자, 최대한 키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다른 변화인데요. 이렇게 두면 계속 나간 다음에 좀 이거는 그래도 많은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백집도 견제했고요. 뭐 김지수 선수가 계속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네. 뭐 강점이 있고요. 뭐 비록 패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내어주고요. 따로 처리를 하는군요. 역시 가장 편안한 것은 이렇게 다 받아주고 그러고 남는다면 가장 편하고요. 네. 여기까지는 듣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2, 52, 63, 64, 100은 한 72, 10, 23, 33, 41. 이것도 거의 반면 승부인데요. 네. 정말 모양이 아예 다른 그림으로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반면 승부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박정원 선수가 그만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허용을 한 것이겠죠. 참 박정원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하고요. 네. 분명히 흑이 득점을 했거든요. 여전히 집 차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난하게 진행시켰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원래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에 약점 남잖아요. 네. 네. 어차피 여기에 약점이 있어서 뭐 가능하다 지금 이런 뜻이네요. 끊어가지 못하네요. 흑도 모양이 좀 찢어지겠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요. 네. 먼저 그것을 일단 이 방지한다면 자체로 집으로 상당히 좀 손해고요. 네. 뭐 다 하더라도 좀 불리하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대국은 뭐 박정환 선수가 왜 무결점인지 보여주는 그런 좋은 한 판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결승전. 자, 김지석 선수 비록 패했지만 두 선수 모두 장점을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지석 선수가 역시 좀 적극적으로 두고 갔고요. 네. 뭐 박정환 선수가 역시 잘 방어해내면서 이 형세 판단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이 어느 정도 이 승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특징을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빈틈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리그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A조 1위, B조 1위를 차지한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이었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결국 1위를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분명 리그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뭐 결국 1위를 차지했고요.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최강의 선수들이 모인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리그 최고의 자리에는 박정환 선수가 올랐습니다. 정말 숱한 명곡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번 최강리그를 계기로 많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리그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빅매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